여러분 안녕하세요. 댓글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항상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었던 컨텐츠, 원래 전에 구육지가 이제 없어지고 새롭게 소리 안 나요? 또? 또 안 나? 네. 자,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매주 지금 잠깐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해통 소통 방구석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건데요. 해통 소통은 태연 형의 아이디어고요. 해통 소통 방구석 라이브라는 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에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매주 목요일 날 아마 이 시간대쯤 8시나 아니면 그 이후에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일단은 테스트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로 해통 소통 네, 해소통통을 이번 주에 한번 테스트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팬카페에다가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그런 기타 등등 배너에게 궁금한 거를 올려달라고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같이 이제 Q&A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제 작업실에 초대를 해서 같이 뭐 얘기를 나눈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주는 테스트로 여러 반응을 보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많이 개선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고 있나요? 어제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거 뭐 전에 969 라이브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렸잖아요. 약간 이런 라디오 형식으로. 라디오 형식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도 한번 진행을 또 해볼까. 근데 어쨌든 소통이 저한테는 첫 번째인 거니까 소통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의 작업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올려주셨던 질문들의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지금 라이브 시작한 지 4분 지났어요. 지금 딱 1분 동안 조금 더 이렇게 입도 풀고 워밍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주신 댓글을 올려주신 질문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번 주에 좀 바빠가지고 어떻게 할까 계속 구성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 써보거나 막 그러진 않은데 어떻게 이거를 방향을 잡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해보자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은 실행으로 옮겨보자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테스트로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댓글을 올린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Q&A가 있었는데요. Hi, miss you, 혜성 오빠.
너는 여가 시간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니? 대학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였어. 조혜님께서 올려주신 Q&A입니다. 여가 시간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저는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최대한 빨리빨리 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최대한. 그래서 지금의 대학 생활이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좋았던 부분도 많았고 추억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이제 그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그냥 그 시기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익명 아닙니다. 저는 다 이름을 밝힐 겁니다. 항상 여러분 잘 쓰시고 일단 이 질문부터 답변을 할게요. 여러분 많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은 그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그냥 그 스트레스가 안주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술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그땐 그랬지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재미있게 나중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최대한 빨리빨리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곧 답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면 일단은 주어진 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고 빨리빨리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열심히 더 해서 졸업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조혜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주위에서 질문 남겨야겠다. 네. 자, 좀 이번에 댓글 Q&A 쭉 보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브이라이브에서 할 수 있는 선이구나, 이거는 브이라이브에서 할 수 없는 선이구나, 그거를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얘기해도 괜찮겠다, 이건 너무 개인적인 것 같은데 라는 것도 많았고 진짜 많았어요.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브이라이브에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브이라이브에 굳이 설명을 안 해준 이유는 귀찮아서 딱히 그냥 사실은 귀찮아서 브이라이브라고 쓰면 쓸 수 있었는데 귀찮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저한테 궁금한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브이라이브라고 뭔가 얘기를 하면은 분명 엄청 이렇게 정성스럽게 신경 쓰면서 쓸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도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썼는데 다 봤어요. 저 브이라이브 내일 할 겁니다. 뭐 솔직히 몇 시일지는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에 확 나오는 게 좋으니까. 오늘은 사실 테스트 방송이라 저 나중에 좀 더 정성스럽게 써주세요. 오늘은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You guys are great.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았어. 맞아요. 안 그랬으면 뭐 팬카페가 아니라 인스타나 트위터에 올렸겠죠. 답변 받을 수 없는 고민은 해결 안 해줍니까? 답변을 받을 수 없는 해결을 제가 어떻게 해드립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한번 이 Q&A를 보고 같이 조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러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니까 보고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다.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자, 공기청정 자, 그 다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러브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향수를 많이 아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어울리는 향 추천은 꼭 받아야 해요, 오빠한테.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향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향수를 좋아해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좀 향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향수라든지 좀 이런 바디 미스트라든지 좀 이런 바디 스프레이류들을 많이 뿌리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제 운동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육상을 하고 또 이제 춤을 추고 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났었어요. 땀이 원체 많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활동이 많고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샤워를 하고 그 다음 스케줄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항상 샤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항상 만약에 육상 그 연습이 끝나고 이제 바로 공부학원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릴 때는 사실 향수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갔죠. 그럼 이제 주위에서 막 땀 냄새 난다고 막, 야, 너 땀 냄새 너무 많이 나. 약간 이런 느낌 알죠? 야, 너 딱 누가 봐도 운동할 것 같아. 막 이런 말도 듣고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조금 적잖게 그런 걸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항상 이제 춤 레슨이 끝나면 바로 보컬 레슨을 가거나 아니면 바로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씻을 시간이 없고 씻을 장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가서 항상 이렇게 뭐 뿌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향수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너 냄새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사실 뭐 냄새는 뭐 어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당연히 나 육성하고 왔으니까 냄새가 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향이라는 게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머리가 어떤 향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향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어떤 친구가 땀 냄새가 나면은 뭐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뿌렸던 거죠. 그때는 사실은 몰랐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사주신 거 막 이렇게 뿌리고 다녔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맨 처음에 향수 입문했던 제품이 뭐였냐면 불가리 뿌르옴무였을 거예요. 그거 뿌르옴무 그 엄청 많이 하고 다니는 거 뿌르옴무 익스트림이었나? 그거를 맨 처음에 친구가 향수 남자가 뿌리는 거 보고 와, 형 진짜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 똑같이 손민수처럼 사고 손민수처럼 뿌리고 다녔다가 이제 그게 사실 그 향이 막 중학교 1학년 막 이런 애들이 쓸만한 향은 아니었어요. 좀 어른의 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 나이랑 맞지 않는 향을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도 안 어울려 막 머리 아파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찾게 된 거죠. 찾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제 26살의 나이가 되면서 이렇게 역사가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네, 그렇게 된 겁니다. 향수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더 우리 많이 만나고 조금 더 친해지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사실 향수 추천이라는 게 제가 최근에도 향수를 한번 친구한테 추천을 해준 적이 있어요. 왜 마음대로 안 해주냐면 추천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약간 좀 쿨한 이미지고 약간 좀 친구들 말을 고지고대로 약간 다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냐면 약간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이러는데 내가 약간 진짜 시간이 안 되고 스케줄이 안 되면 미안해 이런 게 아니라 아니 해주기 싫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쿨한 느낌이고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야 그거 나 못해 약간 이런 진짜 못한다 하면 한다 딱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야 내 향수 좀 추천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해줬는데 저는 알고 보니까 걔 속마음은 소녀가 살고 있더라고. 마음 안에 소녀가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런 향수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곳까지 내면을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향수 또 한 번 사면 비싸잖아요. 비싸잖아. 또 내가 또 이거 향 좋다고 추천해줬는데 구매했는데 막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중히 알게 되고 조금 더 아 이런 향 잘 어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주겠습니다. 아 사주겠습니다. 추천해주겠습니다. 사주겠대. 아니면은 그 제품 좀 생각났던 게 러쉬의 러브라는 향수가 있어요. 그 향수를 조심스럽게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주는 건 아니고 추천. 조심스럽게. 그죠. 시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시향이 어렵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올해의 가장 큰 소원. 치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올해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그냥 올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행복하자. 행복하자가 올해 가장 큰 소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들게 됐냐면 사실 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위시리스트를 적어놨었어요. 올해는 이걸 하고 싶다. 올해는 이걸 하자. 약간 이런 거 있죠. 버킷리스트처럼 이건 꼭 해야겠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거를 다 앗아갔었어요. 코로나가 제 위시리스트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그래서 코로나 영향을 조금 받으면서 저도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1월 1일 날 정했으니까. 그때는 한국이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다 마스크도 안 쓰지 않았어요. 1월 1일 날은. 정말 안전했어요. 아, 안전하진 않나? 저는 생각이 안전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1월 1일은. 그래서 막 이것저것 썼죠. 근데 하나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코로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면서 코로나에 어쨌든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시리스트들을 많이 적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조금 더 쉽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생각하고 행복하자라고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위시리스트. 그러니까 뭐 그쵸 막 난 작년 소원이 행복하자였는데 근데 사실 사람마다 행복이라는 거의 기준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데뷔하고 뭐 연습생 때 이때는 그냥 진짜 1등 하자. 뭐 유명해지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슈퍼스타가 되자. 그런 것들이 위시리스트였고 꿈이었었고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모호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유명해지자. 어떻게 어디까지 유명해져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성공하자. 어디까지가 내가 성공을 한 거지? 그럼 난 지금 성공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성공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 약간 소원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이제 2년 활동하다 보면은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다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언제 되냐 아니면 뭐 언제 성공해 뭐 아니면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언제 떠 뭐 언제 내가 네 이름을 팔아볼까? 뭐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의 말들도 실제 주위 분들이 그냥 장난으로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장난치지 말라고 솔직하게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드리죠. 사람마다 그 뜨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정말 유명해지고 싶은 그 간절함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뭐 장난으로라도 그런 장난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그냥 드려요. 저도 웃으면서 좋게.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어쨌든 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잊어야지 하는데도 그냥 생각이 나거든요. 집에 가면은 아니면 씻거나 정말 뜬금없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냥 정말 이동하는 중. 그 순간에는 그냥 한번 참고 넘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게 그러니까 물론 저도 많은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 노래가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에 소원처럼. 그런데 그냥 건강하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고
내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고 그냥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냥 행복이지 않을까? 단지 그 인원수가 지금은 정말 다른 어떤 선배님 가수들보다는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를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행복함을 느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항상 또 그 일본에서도 공연을 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하면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상업 가수잖아요. 저의 어떤 춤과 노래로 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인 거고 회사도 그런 걸로 저희들을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한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가끔 항상 대표님이나 뭐 다른 어떤 저희들을 조금 이렇게 시기하시고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뭐 오늘 배너 공연 몇 명 왔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뭐 상호 가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몇 명이고 이런 게 그래 중요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조금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 내가 몇 명이 온 게 뭔 상관인지 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몇 명이 온 게 뭔 상관인지 한두 명이 있어도 내 노래를 들어주고 기분 좋게 이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닌가? 근데 저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랑 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솔직하게 오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팬분들이 안 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근데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또 좀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한 분 한 분이 내 무대를 보러 자기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보러 와주신 건데 거기서 내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에 좀 행복함을 느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소원은 행복하자입니다.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 자이언티 선배님 거 행복하자 모두 그 노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치치님의 Q&A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엔드 모두 행복합시다. 우리 VBS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좀 이렇게 시시콜콜한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거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좀 귀여웠던 부분도 있고 재밌었던 부분도 많았어요. 그냥 진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막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아니 뭐 이모티콘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이쁠까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귀엽잖아요. 그냥 뭔가 그냥 좀 무거운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막 제가 이러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정말 내가 말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으실 거고 제 말로서 어쨌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으니까. 근데 그냥 정말 시시콜콜한 대화들도 그냥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모티콘을 뭘 사야 될까요? 골라주세요. 아니면은 저 오늘 정말 심각해요 이러면서 밑에 내려가 보니까 저녁 뭐 먹을까요? 이런 것들이 귀엽다. 좀 그런 게 솔직히 한 3분의 2였는데 요즘 추리고 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많았어요. 아니면은 막 오빠는 뭐 포켓돌스 인터뷰 했던 것처럼 비슷한 질문 되게 많았어요. 오빠는 막 어떻게 하면 오빠처럼 막 귀여워질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저는 진짜 귀엽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서 그래가지고 뭐 말씀을 못 드렸겠죠. 그런 귀여운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도 있고 댄서도 있는데 왜 아이돌이 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공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둘이 다 좋아서 그냥 한 것 같아요. 춤추는 것도 좋고 노래하는 것도 좋고 근데 뭐 아이돌이 따로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직업은 아이돌입니다. 그것보다 그냥 어쨌든 아이돌도 가수니까 노래를 하고 사람들한테 음원을 내고 그런 게 어쨌든 가수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저는 아이돌이라는 직업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댄서 형 누나들을 좀 많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 댄스 학원도 많이 다녔었고, 댄스 팀에도 소속이 돼 있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면은 이제 보통 다 막 제 나이대 이제 형 누나들은 뭐 선생님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댄서로서 조금 많은 커리어를 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명 댄서를 하고 싶었던 분들 중에도 아이돌이 꿈이었던 가수가 꿈이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던 분들도 많고, 나는 사실은 가수가 꿈이었는데 이제 뭐 춤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댄서로 이렇게 꿈을 바꿨어 이러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주위에서 막 춤에도 막 장르가 되게 많거든요. 뭐 힙합, 팝핑, 뭐 와킹, 락킹, 뭐 하우스, 비보잉 뭐 엄청 많은데 저는 유일하게 그런 댄스 팀들에서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친구들은 뭐, 저는 뭐 락킹 댄스를 해가지고 정말 프리스타일 대회에서 1등을 해보는 게 꿈입니다. 아니면 뭐, 저는 정말 세상에 유명한 그런 댄스 대회 나가서 1등을 해보는 게 꿈입니다. 뭐, 정말 이런 그 어쨌든 연관이 있는 것들로 꿈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가수 되고 싶다고.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근데 댄스 쪽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 어렸을 때 좀 그러면서 좀 이렇게 놀림도 많이 받았죠. 핍박도 많이 받고. 근데 지금 그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다시 뭐 만나서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면은 꿈 안 잃고 어쨌든 꿈을 이룬 게 좀 대견하다. 참 대견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나도 어렸을 때 아이돌이 꿈이었어. 뭐 이랬던 형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가수라는 꿈을 이루게 돼서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본 이제 분께서, 일본 팬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일본어로 돼 있어서 콘방와 와타시노 소원와 해성쿠니 아이타이 데스케도 아이니와 코토 데스 도스레바이 데스까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안녕, 나의 걱정은 혜성이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댓글 달아주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팬들도 많이 만나지 않았잖아요. 만날 수도 없었고. 그럼 이제 외국에 계신, 해외에 계신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계신 삐삐 분들도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항상 삐삐 분들도 그쵸, 이게 모두의 고민이죠. 모두의 고민이죠. 월드의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처음에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러니까 다 제가 이거를 섣불리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막 나도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뭐 원하셨던 건 아닐 수도 뭐 원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당연히 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볼 수 없다는 거를 일단 지금 당장은 볼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이날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내가 정확하게 이걸 알면 말해줄 텐데 그게 아직 계획된 일정이 없고 뭔가 정해진 일정이 없는 쓰니까 할 줄 말이 진짜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공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 계속되다 보면은 지치거든요. 사람은 진짜 공감만 계속 해주면 저는 좀 지치는 편이거든요. 진짜 언제 보지? 언제 볼 수 있지?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그냥 무뎌지게 되고 어느 순간 조금 지치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자기가 하는 삶에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가 정말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가면은 서로 행복한 모습으로 짠하고 다시 나타나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항상 해드려요.
저 보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이러면 자기의 이제 뭐 일이면 일, 물론 그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걸 겪고 서로 만나면 그게 더 어쨌든 위안이 되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더 해줄 수 있는 말들도 더 많고,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해줄 말들도 많고, 나 계속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가 각자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서로 뿌듯하게 딱 만나자. 그러면 그게 더 뭔가 좀 더 뿌듯하지 않을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삶이 힘드니까 나를 찾아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뭐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정말 정말 후회 없이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다가 날 만났을 때 딱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러면 딱 그게 뿌듯하지 않을까요? 뭔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 정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자기 일상이든 뭐 노는 거든 사람들을 만나는 거든 그렇게 하다가 그런 와중에 딱 만나면은 더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보고 싶어지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편하게 할게요. 사실 약간 불편해서. 자, 포돌 인터뷰 보고 난 소감 궁금해요. 이제 태완장 파티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 포돌 인터뷰를 하고 나와서 원래는 이제 포돌 인터뷰를 그 전부터 좀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맨 처음에 질문지를 주셨어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혜성씨 어떻게 답변하실지 조금만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와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 즉석에서 정말 순간적으로 그 질문지에 없었던 질문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그 상황에 그런 애들이 나의 상태를 보고 싶으셔서 하셨던 것도 있었지만, 전 최대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생각을 하고 가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어쨌든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긴장을 진짜 많이 해서 갔는데, 진짜 포도 스태프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그냥 재미있게 진짜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온 느낌이었어요. 그냥 진짜 마지막에는 진짜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질문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노래도 많이 불렀었고 재미있게. 그러면 1시간 찍었나? 40분 찍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잘 찍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메가3도 네, 그것도 고민 충분히 한 거였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하면 말할 수 있지만 뭐 혜성 오빠 섹시한 이유가 뭐예요? 뭐 귀여운 이유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뭐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어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건강해야 귀여울 수도 있는 거고 건강해야 섹시할 수 있는 거니까 저 오메가3요 이렇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든 건강해야 귀엽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야 네, 건강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이제 태완장 파티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V앱에서 제일 보기 싫은 댓글은 V앱에서 딱히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막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막 악플도 저는 보긴 싫었지만
그래도 가장 보기 싫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일이 있으니까 제일 보기 싫은 댓글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조금 악의를 가지고 댓글 쓰시는 분들 가끔 좀 나를 잘 모르는데 굳이 악의적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예의 없는 댓글들,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처음 봤는데 약간 그런 것들, 처음 봤는데 예의 없이 댓글 이상하게 다시는 분들, 그런 거는 누가 봐도 싫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싫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싫은 댓글들, 악플도 관심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심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 깎게 물고 버티는 중인데 문득문득 몰려오는 화는 어떻게 참나요? 이제 안수남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참지 마세요. 진짜. 그게 제일 안 좋아요. 버티는 게, 그러니까 물론 혀를 깎게 물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그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거에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힘든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면 정말 꼭 표현하시고, 근데 그것도 잘 말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꺾여물 정도로 참으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못해서 막 내가 어떤 일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스스로 답답해.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내 스스로의 답답함은. 근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답답해져서 화가 난다는 거는 참지 마세요. 그냥 표출하고 표현해야 돼요. 그거는 누군가가 답을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게 하면은 그냥 한 번은 참아요. 어디까지 해보나,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안 참는 것 같아요. 최대한 그 사람과는 같은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그냥 좀 나이스하게만 한 말하죠. 그리고 다시 그냥 일상생활처럼 지내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래? 네, 이러면서 뭐 커피 마실래? 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항상 그것도, 네, 이렇게 하면 나이스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즉석 고민도 들어주나요? 화가 너무 많아요. 저도 화 진짜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춤추면은 안 되는 거, 춤춰서 너무 안 돼서 화가 너무 많이 났고, 노래가 안 돼서 너무 화가 많이 났는데, 이건 뭐 어떡해. 내가 안 된 거니까 열심히 해야죠. 뭐 아니면 남들에 의해서 화가 많은 거는 그만큼 뭐 관심이 많다는 것도 관심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그냥 화가 많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그쵸. 대신에 이제 그거를, 화라는 거는 진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화로 끊을 수가 있거든요. 나이수남, 좋다. 안수남이셨습니까? 여기까지 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햄찌의 손님이 올려주셨는데, 그 비하인드 밑에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이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뮤직비디오 비하인드가 많진 않아요. 이미 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써먹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온라인 콘서트, 뭐 인터뷰, V앱 다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남은 소재가 많이 없지만, 자, 뮤직비디오를 맨 처음에 저희가 좀 늦은 시간이, 1인 시간이 아닌 좀 점심시간에 갔어요. 그것도 맨 처음 의아했어요. 12시, 1시까지 보이래요. 점심 아닌가? 10시인가 11시인가?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쫄쫄 굶은 상태로 샵을 갔어요. 샵을 가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갔어요. 가서 처음에는 이제 하도 오랜만에 찍는 뮤직비디오니까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1년의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공백기를 쉬고 나온 거니까 잘해야겠다. 진짜 멋있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비하인드 끝. 고민했던 것보다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다. 근데 또 비하인드가 있다. 그 정장신 있잖아요. 정장신 저희가 자켓 입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에 개인신을 찍는 촬영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그 마지막에 그 맨 마지막에 나나영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지고 같이 막 이렇게 한 그런 씬을 찍고 제가 바로 다음 촬영지를 가서 제 개인 씬을 찍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하루 이틀 밤을 꼬박 새운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진짜 너무 몸이 그때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찍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아픈 것보다 배고픈 게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일이면 내일 모레 찍으면 또 그때 동안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잖아 이 생각에 그냥 지금 당장 가야 될 것 같은데서 이 기로에 서 있었어요. 밥을 그냥 포기하고 지금 찍을까? 지금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그냥 밥을 먹고 다음에 찍을까? 이 아픈데 그냥 다음에 찍을까? 배고프 밥을 이 서로의 이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 기로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어쨌든 그때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그냥 다음날 뭐 다다음날 찍는 걸로 이제 확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그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뭐 밥을 근데 먹고 싶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먹자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그 회식 자리로 갔어요. 뭐 회식도 아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뭐 밥 먹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삼계탕을 먹으러 간 거예요. 양재에서 제일 비싼 삼계탕 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스타일리스트 누나랑 나나 연루킴님이랑 거기서 한 10분 만에 이제 끝냈던 것 같아요. 좀비처럼 닭다리를 막 불어뜯고 젖뜯고 거의 약간 진짜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삼계탕을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조각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소금도 왕창 넣고 이렇게 해서 알죠 거의 돌려서 막 넣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후회를 엄청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신을 찍었을 때 얼굴이 빵빵 부어서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신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다. 프로답지 못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신은 좀 잊혀주시고요. 단체신, 정장신을 많이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제 비하인드가 아니라 약간 태환이 형이 비하인드인데 이거는 좀 칭찬이에요. 칭찬? 약간 그냥 하는 말이에요. 태환이 형이 그때 유튜브 뭐였지? 환TV 찍느라고 계속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환TV를 형이 이제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하잖아요. 태환이 형이. 저는 그때 태환이 형이 좀 그 대단함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진짜 나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진짜 솔직히 물론 형도 좋겠지만 남들을 또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색 힘든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꿋꿋이 찍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처음에는 좀 안쓰러웠거든요. 태환이 조금 안쓰러웠어요. 왜냐면은 그걸 찍는 와중에 이제 바로 다음 태환이 형 이제 테이크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또 왔었는데도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좀 많이 도와줬죠. 저도 이제 옆에 찍는 거 도와주고 저 대신 찍어주고. 근데 어쨌든 뮤직비디오라는 거 자체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이걸 잘 표현하고 내가 이걸 잘 연기를 해줘야 빨리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항상 긴장이 돼 있고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컷을 찍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고 이거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못해진 바람에 그냥 그 테이크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잘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 때문에
최대한 진짜 그 순간 안에 열심히 하다 보면 끝나면 지쳐있어요. 이렇게 아 모든 걸 다 쏟아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토박토박 걸어가서 앉아 쉬죠. 근데 태환이 형은 안 쉬고 계속 멤버들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진짜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태환이 형은. 그래서 한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태환이 형이 힘든 와중에 혼자서 다 촬영하고 다 편집하는 거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TV. 한TV 화이팅.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질문이네요. 벌써. 자, what do you do if you are having a bad day? 만약 당신이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이제 북르프라는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저는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면 일단 엄청 조용할 것 같아요. 물론 예민하겠죠. 나쁜 하루니까 예민하고 굉장히 왜 기분이 나쁠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겠죠. 예민하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냥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최대한.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굳이 기분 나쁠 필요들 없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고 나 하나 기분 나쁘다고 뭐 내 다른 멤버들이 기분 나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계속 감정 컨트롤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제 집 와서 혼자 뭐 풀겠죠.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뭐 춤을 추거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친구들과 얘기하겠죠. 뭐 아니면 스트레스 풀겠죠. 수다를 떨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Q&A는 끝났습니다. 정말 많았지만 추스려서 이 정도만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지금 그냥 기억나는 대로 또 질문을 해볼게요. V앱에서 뭐라 그러지? 이 말이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이제 V앱에서 뭐 댓글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잠시만요. 멤버들과 함께 V앱을 하는 거랑 혼자서 V앱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느낌이 다른 점이 있나요? 그걸 물어봐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단체로 하는 건 확실히 좀 더 재밌긴 하거든요. 제 멤버들 재밌잖아요. 확실히 재밌어요. 재밌는 거는 단체로 하는 게 재밌는데 혼자 하면은 저는 이상하게 계속 좀 진지한 얘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냥 멤버들이랑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해도 재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혼자 있으면은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박장대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확실히 정신도 없고. 근데 그냥 그 분위기 때문에 멤버들이랑 있으면은 진짜 낙엽만 흘러가도 웃는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웃고 그런 것 같아요. 막 멤버들끼리만 재밌잖아요. 그래도 뭐 저희들 보면서 또 재밌어 하시는 팬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난 개인 V앱이 좋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가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 없는 걸 안 좋아하시면은 개인으로 하거나 유닛으로 하는 V앱을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김치찜을 시켰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매운 걸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하나하나 다 씻어서 나 코로나 김치를 하나하나 다 씻어서 그냥 밥이랑 말아 먹었어요. 싸먹었어요. 싸먹고 말아 먹었어요. 물이랑.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백김치찜이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나는 로나코가 아닙니다. Yes, I'm not 로나코. 그냥 약간의 그 김치를 한번 밥이랑 먹으면
그 먹다 보면 약간 그 좀 담백한데 뒤에 살짝 훅 이렇게 흥 하고 김치 맛이 나요. 흥 이렇게 김치 맛이 나요. 나는 다이어트 중에 삼겹살 먹어. 미트. 김치찜에 삼겹살이 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먹었죠. 미트. 저는 그리고 지금 머리를 자르고 싶어요. 뒷머리 봐요, 여러분. 뒷머리가 너무 길어요. 뒷머리가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내리면 또 내려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떠요. 똑같나? 이렇게 떠요. 보이죠? 그냥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저요? 아마 조만간 또 새로운 머리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 좀 깔끔하게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지, 여러분. 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까요? 왜 다이어트를 할까? 그렇게 자가격리 할 때는 진짜 회사 카드로 제가 항상 밥을 긁어 먹었는데 한도 초과가 나올 정도로 밥을 그렇게 먹었던 내가 왜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일까? 생각을 해보실까요? 제가 그렇게 자가격리를 하면서 항상 전화로 이렇게 배달 음식을 비대면으로 이렇게 시켰었죠. 한도 초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드가 결국에 한도 초과가 나왔다는 결국에 한도 초과가 이렇게 배달의 민족으로 그렇게 제가 그걸 뭐라 그러지? 회사 폰과 그리고 회사 카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켜 먹었죠.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한도 초과가 났죠. 제가 한도가 많았어요. 제가 뭘 먹은 줄 알아요? 저는 굉장히 그때 한 끼 한 끼 소중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한 끼 한 끼가 정말 소중했어요. 그래서 진짜 회랑 곱창 이런 거 비싸거든요. 한 번 시켜 먹을 때 기본 배달료가 3만 원 이상이에요. 기본 배달료 3만 원 이하인 거를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끼죠. 3만 원씩 넘죠. 그래서 9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 9만 원을 이렇게 맞춰서 하잖아요. 하루에 거의 한 그래도 15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에서 또 뭘 엄청나게 시켰어요. 왜냐하면 I'm Corona. 지금은 now I'm not Corona. 하지만 그때는 I'm Corona. 그때도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맞다, 나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때도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Maybe Corona였으니까 그때 Maybe Corona였으니까 엄청 시켰죠, 쿠팡으로. 그렇죠. 이렇게 쫙 시켰죠. 응? 간식도 먹었고 커피도 먹었고 엄청나게 시켰죠. 응? 엄청나게 시키고 또 그냥 뭐 옷도 그냥 옷은 장난이고요. 옷은 제 카드로 샀고요. 그냥 뭐 어쨌든 뭐 숙소에서 내가 생활해야 되니까 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난 돈이 없잖아. I have no money.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회사 카드로 understand? 뭐 그런 거잖아. 집은 그건 이제 법에 걸리기 때문에 집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차도 법에 걸려요. 딱 법에 안 걸리는 선까지 이거 대표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딱 그 법에 안 걸리는 선까지 긁었죠. 법카로. 어떻게? 메이비 코로나니까 어떻게 뭐 면역력을 빨리 어떻게든 좋게 해야. 그래서 좋은 걸 많이 먹었어요. 회를 먹거나 아니면은 뭐 몸에 좋은 곱창 이런 거 먹고 치킨 먹고 몸에 좋아야 되니까 뭐 삼겹살 이런 거 무조건 1등급만 먹고 막 그랬죠. 어떻게 몸이 좋아져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아픈 걸 어떻게. 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소리 날 것 같아. 아 여러분 저 바지는 그냥 간단하게 입었습니다. 좀만 참고 그냥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맨날 먹었죠. 이렇게 먹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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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옷이에요. 잠옷인데 엄청 따뜻해서 이거랑 같이 입는 바지가 있는데 이거 좀 길어요. 그래서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하니까 안 걸렸던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혜성의 방구석 라이브 해통소통 해소통통 어떠셨어요? 해소통통? 해소통통 오늘 어떠셨냐고요, 여러분? 이거 회사 카드로 산 거 아니고 해소통통 어땠냐고요, 여러분? 빨리 말해주세요. 해소통통 오늘 어땠냐고요? 오늘은 테스트기 때문에 해소통통 어떠셨냐고요? 고민 해결. 다음에는 또 우리 멤버들과 함께 또 해보고 조금 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유익하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제가 노래도 기타 치면서도 부르고도 싶기도 하고. 지금 여기 봐봐요. 제 작업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쁘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도 너무 이뻐요. 이런 게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꾸민 거기 때문에 이런 데도 같이 기타 치면은 얼마나 또 멋있고 피아노 치면 얼마나 또 멋있고 알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을 좀 더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작업실이에요. 이쪽에는 이제 컴퓨터가 있고요.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의 연습실, 여기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같이 잠도 자기 위해서 침실로 놔놨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싫었어요. 항상 작업하다가 잠을 작업실에 잤거든요. 몸이 진짜 썩어나더라고요. 그냥 진짜 침대 없이 땅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진짜 눈 틈도 없이 이렇게 자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죠? 뭐 그냥 집이긴 한데 웬만한 건 다 좀 숙소가 있어요. 그냥 옷이라든지 뭐 스킨 로션 그런 건 다 화장품 뭐 이런 건 다 숙소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진짜 연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그냥 최소한으로 뒀던 것 같아요. 자취방은 아니죠. 어쨌든 작업실이니까. 자, 그래서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여기서 제가 멤버를 한 명 한 명씩 초대를 할 거예요. 여기 이제 딱 뭐 고니 형, 태환이 형, 영광이, 아시아, 뭐 아니면 매니저님, 대표님 뭐 이렇게 초대를 해서 또 그분들과도 함께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테스트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테스트 방송 어떠셨어요? 좋았나요? 테스트 방송 어떠셨냐고요, 여러분? 일단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요. 다음 콘텐츠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일단은 어쨌든 소통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소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첫 번째로는 Q&A를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콘텐츠로 나올지는 이제 하면서 다음 주에도 한번 생각했던 콘텐츠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생각은 없었었나? 생각보다 어땠냐면 점점점점. 네, 저는 매주 목요일 일단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 한 요 시간대쯤.
화이팅 형. 화이팅 형.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까지 1시간, 딱 1시간 됐네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네. 1시간 동안 이렇게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날마다 시간 여러분들 항상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로. 자, 그러면은 또 우리 다음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즐거웠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